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핵위협, 북한의 핵도발이 갈수록 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정권이 핵의뢰까지 만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름과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역대 좌파 정권의 친북, 종북 행태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어리석은 판단의 책임은 누가 지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산 넘어 산이라더니 북한은 이제 핵의뢰까지 만들었다. 이미 11년 전에 신형 수중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이제 성공 사실을 공개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대북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 안보 태세를 느슨히 하며 북한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 일쑤였다고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그 극치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었다면서 철진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문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굴종적 대응만을 시종일관 계속했다. 그러니 그냥 좌파가 아니라 종북 좌파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특히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을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을 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을까?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은 그렇게 북한을 믿으셨던가? 일반 국민들도 믿지 않는 북한의 거짓말을 왜 대통령들이 믿었을까? 과연 믿기는 했을까? 국민이 북한의 말을 믿게 만들어야만 했던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라면서 역대 좌파 대통령, 즉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대통령 재임 중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행태, 또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 또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최우선적 책무다. 당신들 그 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이제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밝힌 마지막에 그 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당신들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것에 당신들이라면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역대 3명의 친북, 종북, 좌파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문재인은 몰라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 굴종적인 행태를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을 비좌파, 보수 혹은 우파 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도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쩔쩔매는, 어떤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더 떠받드는 정신나간 정치인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에서 정면으로 문재인은 물론이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대북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를 따끔히 지적하면서 당신들은 그 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이제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질타하는 이런 정치인이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외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비록 황교안 전 총리가 패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보다 분명한 대북관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또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국민의힘 내에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당대표로 상징되는 정통 우파 세력,
정통 보수 세력이 입김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국민의힘을 자유애국 진영에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도 할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가 북한의 핵 의뢰 개발과 관련해서 역대 좌파 대통령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또 며칠 전 제8회 서해수호의 날에는 서해수호 날을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55용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에서 자신도 울컥했다. 이제야 영웅들을 진작 마땅히 모셨어야 할 제자리에 모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모두 거론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 전 총리는 이어서 특히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 정권을 국제전범재판소에 세워 심판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산화한 순국장병과 생존장병에 대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확실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소의 소위 검수완박법 관련 헌소에 대한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절차는 위법한데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황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근본 틀을 뒤흔드는 위법 결정을 했다.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소위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반민주 악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 절차는 위법한데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참으로 황당한 결정이다. 아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았어도 이렇게는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입법 절차는 완전한 위법이었다. 형식적 입법 요건을 맞추려는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17분 만에 안건조정위원회, 8분 만에 법사위 전체 회의 처리, 이 모두 있을 수 없는 불법적 행태다.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법치주의의 요체는 절차의 적법성에 있다.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의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꼼수 처리했고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그 불법을 눈감아준 것이다 라면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비겁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잔존 세력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민주주의를 겁박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헌재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공안검사 출신이고 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낸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죠. 그 같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았어도 이렇게는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참으로 황당한 결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말 한국의 헌법재판소, 한국의 대법원, 한국의 선관위 저런 기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요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저 말도 안 되는 결정, 또 그런 결정에 가담한 좌편향 헌법재판관들, 저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응징해야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